에서 출제되었던 현대시이고요. 박두진이라는 시인은 청록파 시인이라고 해서 원래는 박두진하고 박모걸 그리고 조지훈 이렇게 세 명이 비슷한 시를 쓰겠다라고 이제 결성한 어떤 하나의 모임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자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인이고 연계 작품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박두진의 다른 시뿐만 아니라 박모걸이나 조지훈 씨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작가인 거죠. 자, 제목을 보니까 낙엽송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뭔가 나무가 지금 시의 소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시의 제재라고 하죠. 글감을 우리가 제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낙엽송이라는 제재를 가져왔고요. 걔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우리가 한번 또 들어보고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를 볼게요. 자, 보면요. 가지마다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다라고 돼 있죠. 자, 보니까 낙엽송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보면은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라고 해서 원래는 파란이라고 적는 게 맞는데 시적 허용으로 늘려서 썼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늘려서 쓰는 이유는 뭐다? 강조하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파랗다. 네. 소나무인데 낙엽이 지는 소나무를 낙엽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사시다처럼 푸른 종도 있고 아닌 종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낙엽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엽의 색깔이라기보다는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파란 하늘을 받들었다라고 했죠. 파란은 색채어죠. 우리가 색깔 그 자체를 나타낼 때 색채어라고 해요. 자, 하늘을 받들었다. 이게 약간 말이 조금 이상한데 받들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걸 지금 받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런 그림인 거죠. 가지가 이렇게 하늘 끝까지 뭔가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다. 보니까 파랗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 보이죠? 위에서도 파란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도 파릇하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순은 이제 새싹인 거죠. 새싹이 꽃보다 곱다라고 해서 비교법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새싹에 대한 어떤 곱다라는 인식을 보니까 화자의 긍정적 인식 알 수 있고요. 화자의 예찬적 인식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내신범이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하나하나 뜯어보는 건 사실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그쵸? 자, 청송이래도 가을 되면 훌훌 낙엽 진다는 일 나왔죠? 원래 청송은 이제 푸르른 소나무를 말하는 거죠. 이 청이 또 나왔네. 그치? 위에서부터 이렇게 파랗다라는 이미지 계속 나오고 있죠. 청송이래도 가을이 되면 홀홀 낙엽이 진다. 그래서 낙엽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떨어지는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봄마다 새로 젊은 사랑이 사랑 없다라고 나 있는데 이런 것도 약간 좀 말이 조금 만들어진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봄에 새순이 폈어요. 근데 나중에 가을이 되면 낙엽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봄이 되면은 다시 또 새싹이 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시간의 흐름, 시간의 순환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시간의 순환은 곧 자연이 돌고 도는 것과 같죠? 자연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자연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이치, 자연의 섭리,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시간의 흐름,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깨달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 거죠. 자,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자랄 거다. 낮에는 햇볕을 입고 밤에는 별이 솔솔 내리는, 여기도 보니까 원래는 솔솔이 맞는데 또 시적 허용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늘리는 건 이유 딱 하나, 강조입니다. 그래서 별빛이 내리는 그 이슬을 마시고 라고 돼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또 음성상징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솔솔 내린다 이런 거. 자, 누가 마시겠어? 소나무가, 그쵸?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이번에는 여름의 계절감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봄에서 또 여름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도 보여줬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 시는
계절의 변화를 지금 중심으로 어떤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낙엽송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데 낙엽송의 변화를 왜 얘기하나 봤더니 그걸 통해 이 사람은 계절의 순환에 따른 변화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처음에 새싹이 자라요. 생성이죠. 근데 가을이 되면은 얘가 떨어지죠. 소멸을 하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음 봄에는 또 생성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소멸 자체가 슬프다라고 인식할 게 아니라 소멸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성을 부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계절의 순환에 따라 우리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알 수도 있고 그 소멸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성으로 이어진다라는 어떤 자연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철이 아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어떤 생명력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순환과 섭리에 따른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인식한 게 이 사람은 지금 나름 기쁜 거예요. 됐어? 자, 보면은 시적 허용이 일단 여러 번 쓰였죠? 파란, 그리고 솔솔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 햇볕을 입고, 이슬을 마시고 이런 것들은 뭐야? 의인법. 그쵸? 우리가 뭔가 옷을 입는 주체는 거의 인간이잖아. 그래서 나뭇가지가 햇볕도 입고 별의 이슬도 마시면서 산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의인법. 그리고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파릇하다, 청색이다, 파랗다 이런 어떤 색채어의 반복적인 사용도 굉장히 생명력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보통 나무가 파랗다라는 거는 약간 생명력과 연관된 키워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거. 됐나요? 오케이.